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연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연원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연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연호예요. 오늘은 제가 직장에서 겪은 일을 말씀드릴 건데, 저는 현재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 일한 지는 이제 한 4년 정도 된 새끼 강사예요. 예. 전에 일했었던 학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일했었던 학원이 그때 당시는 부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는 학원이다. 그때는 제가 그 입시부 강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고등학교 입시를 전담했었는데, 입시 강사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퇴근이 정말 늦는 직업이에요. 일단 고등학생들은 학교가 기본적으로 마치는 시간이 5시에서 6시고 또 야자를 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퇴근이 좀 많이 늦게 되면은 잔업하고 뭐 정리하는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한 밤 11시일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일했던 학원에는 선생님이 저를 포함해서 한 6분 정도가 계셨었는데, 그 중에서 입시 플러스 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저랑 똘순쌤 밖에 없었어요. 똘순쌤은 중등부에서 고2까지 수업을 하셨고, 저는 고1에서 N수생까지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제일 출근을 늦게 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제 출근 시간이 오후 4시였고 또 퇴근 시간이 밤 11시였어서 굉장히 늦었었는데, 중등, 초등부는 저녁 7시쯤 되면은 다 빠지고 없단 말이에요, 학원에. 그래서 그쯤 되면은 원장 선생님도 부원장 선생님도 아니면 다른 초등부, 유치부 선생님들도 다 퇴근하시고 저랑 똘순쌤만 항상 학원에 둘이만 남아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학원을 문을 닫고 나가야 되니까 마지막 사람이, 이 학원 마감은 저랑 똘순쌤만 돌아가면서 매일 했었었는데, 제가 정확한 요일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날짜는 기억이 나는 게 보통 주 3회 정도는 제가 하고 똘순쌤이 주 2회 정도를 마감을 하셨었어요. 마감을 하게 되는 날이면은 학원이 좀 규모가 컸었었는데 혼자 그 큰 학원에 남아가지고 남은 학생들 가르치고 애들 배웅해주고 저 혼자서 교실 점검하고 학원 문을 닫아야 됐는데, 이 학원 마감이 또 절차가 있기는 했었어요. 간단하긴 했는데 강의실이 저희가 한 10개 정도 있었었는데 그 강의실들을 다 돌아보면서 혹시나 숨어있거나 남아있는 학생은 없는지 살펴보고 전기 난로나 에어컨 같은 것들이 또 계절에 맞게 켜져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하고, 화장실에는 사람이 없는지 그것도 확인을 다 하고 나서 원장실에 들어가서 학원 내에 있는 스위치를 전부 내리고 나가서 문 잠그고 보안 시스템을 켜야 되는 게 저희 절차였어요. 근데 이때 저희가 꼭 학생들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를 문을 열고 확인을 해야 됐던 게, 종종 아이들이 가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학교 마치고 아니면 학원 마치고 자기들끼리 놀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학원에 남아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노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저희도 한번 그게 걸려서 경찰 쪽하고도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그걸 꼭 확인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날에도 저는 애들 수업이 다 끝이 나고 엘리베이터로 애들 잘 가 배웅을 해주고 마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일했던 학원이 교실 불을 전부 다 원장실에서 제어를 할 수 있었어요. 각 교실엔 스위치가 없었고 애들이 자꾸 갖고 놀아가지고, 그래서 원장실에 들어가서 교실 불 다 켜고 방문을 하나하나 열면서 점검을 하는데, 제가 좀 기운을 타는 편이잖아요. 볼 것도 좀 보고 하는 편이니까 예전만큼은 좀 귀신을 보는 편은 진짜 아니에요. 진짜 여긴 있겠다 싶은 데를 가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더 예민해진 것도 있거든요, 옛날보다. 예전에는 좀 예상이라도 됐고 멀리서라도 보였었는데 이젠 진짜 언제 어디서 제가 갑자기 볼지 모르는 일이어가지고 오히려 좀 더 제 기운 타는 거를 맹신하게 된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이상하다 싶은 일은 절대 안 하려고 들고 그러는 편인데, 그날은 마감을 하려고 복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그 유치부 교실 문이 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애기들이 붙여놓은 그림이나 뭐 수업하면서 쓴 교구 같은 것들이 되게 귀여워가지고 저는 애들을 좀 좋아해서 방에 일부러라도 혼자 들어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나오고 그러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유치부 교실 문고리에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쎄한 기분이 느껴지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뭐 유치부는 4시 5시쯤 마감 치고 간 지가 거의 한 5, 6시간 지났으니까 확인할 게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다른 교실들만 빠르게 문을 열어서 있나? 없네? 하고 닫고, 뭐 있나? 없네? 하면서 닫고 이제 그냥 학원을 도망치듯이 나갔어요, 그날. 기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러고 다음날에 전 퇴근이 늦었으니까 좀 오전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원장선생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쌤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혹시 어제 유치부반은 퇴근하시기 전에 안 들어가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유치부 점검을 안 한 건 사실이니까 그걸 어떻게 아셨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보셨나? 근데 그런 걸로 또 뭐라 하실 분이 아니신데 싶어가지고 네 제가 어제 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확인을 좀 못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통화를 드리니까 원장선생님이 그래요? 일단 알았어요. 나중에 학원에서 봐요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통화를 끊었는데 이게 좀 찝찝한 거예요.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오너한테 전화가 온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뭐라 하실 분이 아니신데 왜 그러시는 거지? 싶어가지고 그날은 제가 다른 선생님들 커피까지 사갖고 출근을 좀 일찍 했어요. 그러고 이제 원장실에 들어가니까 선생님 혹시 어제 유치부에 전기난로 같은 거 켜져 있었어요? 하면서 원장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원장선생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유치부는 애기들이 면역력이 약하니까 교실 책상을 맨날 소독을 하시는데 그날도 소독을 하러 들어갔더니 그 교실 뒤편 게시판에 붙여놓은 애들 그림이랑 알파벳 판판 같은 것들이랑 포스터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땅바닥에. 그래서 저희가 층수가 그때가 4층이었는데 혹시나 어제 배관 타고 고양이 같은 것들이 들어왔다 갔거나 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떨어졌나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찍으신 교실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진짜로 그 방이 완전 엉망진창인 거예요. 다 떨어져가지고 앞정 같은 것도 굴러다니고. 근데 그때 그 유치부 선생님이 좀 되게 깔끔한 스타일이셨어요. 청소도 좀 열심히 하시고 또 저한테도 맨날 연어쌤 칠판 꼬라지가 왜 이러냐면서 칠판 클리너 같은 거 나눔해주시고 그런 분이셨었는데 그런 분이 교실을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퇴근을 하셨을 리가 더더욱 없어서 제가 원장 선생님한테 혹시 복도 CCTV 확인해 보셨냐 하니까 학원에 워낙 애들이 많다 보니까 추정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날은 저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떨어졌거나 저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으니까 뭐 하나 떨어지면서 그냥 아다리가 맞아갖고 연쇄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겠냐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마감 때부터는 별일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가벼운 해프닝이었네 하고 취급을 하고 한 달 정도가 흘렀는데 저랑 같이 돌아가면서 마감을 하시던 똘순쌤이 갑자기 돌연 퇴사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제가 그래서 왜요?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등부 전환을 요청을 하셨대요. 근데 학원에는 저희가 들어오기 전부터도 몇 년 전부터 중등부 수업을 전담하고 계신 분이 계셨었어가지고 그게 전환이 좀 어려워서 퇴사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뭐 2학기 기말고사가 거의 직전이었어서 기말고사까지만 수업하시고 곧장 퇴사하시는 걸로 이야기가 다 진행이 돼가지고 똘순쌤하고 저만 입시부 강사였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똘순쌤 수업 몇 개를 인수인계를 받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만 남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똘순쌤이랑 저는 교육 가치관도 다르고 수업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좀 안 맞고 그냥 좀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났었어가지고 서로 그냥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똘순쌤이 인수인계를 거의 마칠 즈음에 자기 이제 퇴사도 하는데 저보고 그냥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1년 동안 같이 업무 공유도 하고 애들 수능 수업도 하면서 보냈는데 자기가 퇴사 기념으로 이제 술 한잔 사주시겠다 해가지고 제가 똘순쌤을 따라서 학원가 근처에 동네 술집으로 갔어요. 아마 좀 어색하기도 하니까 술 한잔 두 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똘순쌤이 저한테 좀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니까 똘순쌤이 하시는 말이 연우쌤 혹시 그 유치부에 땡땡이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운을 떼시는데 그 유치부의 땡땡이는 이제 제가 그 학원에서 2년을 일했었었는데 제가 일한 지 1년차 되던 해에 6살이었어요 땡땡이는. 근데 그 해 초에 부모님하고 여행을 가다가 그 여행지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이르게 떠난 친구였었었는데 이제 제가 근데 땡땡이가 그렇게 떠난 지가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땡땡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지 싶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중에서도 또 전부 다 평등하게 보살피고 사랑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애착이 가는 애기들이 있거든요. 종종 애기들도 좀 자기를 유독 따르는 애들이 있고 근데 그게 똘순쌤하고 땡땡이였어요. 땡땡이가 똘순쌤은 입시부 선생님인데도 되게 똘순쌤을 따라다녔었었고 똘순쌤도 그 애기를 되게 예뻐하셨었었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땡땡이가 많이 그리우신가 보다 하고 좀 똘순쌤을 위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쵸 땡땡이 너무 예쁘고 착한 아이였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똘순쌤 표정이 땡땡이가 그립다거나 아니면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의 표정이 아닌 거예요. 뭔가 진짜로 학을 떼는 듯한 느낌? 못 볼 걸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표정이어가지고 제가 뭐지? 하고 보고 있으니까 똘순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제가 땡땡이를 학원에서 본 것 같거든요?
쌤은 혹시 마감하면서 이상한 일 없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똘순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만두시기로 한 달 전부터 마감을 하려는데 똘순쌤도 이상하게 갑자기 유치부 교실 문을 여는 게 너무 무섭더래요. 근데 똘순쌤은 유도를 한 4년인가 5년 정도 꾸준히 하신 인자강이셨어가지고 이런 거에 쫄지 말자 하면서 모든 문을 열어서 항상 꼼꼼하게 확인을 하셨었는데 예. 그냥 유치부는 낮에 특히 기운이 넘치고 잘 웃는 애기들이 많은 공간이잖아요. 밤에는 너무 조용해서 그 괴리감 때문에 오는 오싹함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도 그 유치부 교실 문을 열었는데 저희가 불을 다 켜고 점검을 하니까 교실이 되게 밝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실 왼쪽 끝 모서리가 너무 어두컴컴하더래요. 형광등이 나갔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어두워서 그 교실 모서리 쪽 천장을 확인을 했대요. 형광등이 혹시 나갔나 싶어서. 근데 형광등은 켜져 있는데 교실 끝이 너무 어둡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그 어두운 부분을 그냥 스치듯이 잠깐 쳐다봤는데 그 잠깐 지하에 들어오고 사라졌대요. 그때는. 뭔가 그냥 스슥하고 보였는데 예. 밝은 연청 바지에다가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은 배가 볼록 나온 되게 작은 남자 애기 하나가 서 있더래요. 그러고 나서 방금까지 서 있는 아이를 봤는데 또 다시 보니까 거기 없어서 내가 헛것을 봤나 싶으면서도 너무 무섭더래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래서 똘순쌤이 너무 놀래가지고 유치부 교실 문을 닫고 나와서 네. 다른 교실은 확인도 못하고 그냥 바로 진가방을 챙겨서 원장실로 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학원 불을 끄고 카드키를 챙겼는데 저희가 원장실에서 불을 소등하면은 학원 전체가 암전이 돼요. 그래서 그 암전이 된 상태에서도 원장실에서 나가서 화장실을 지나서 학원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제 걸음으로는 한 19보 정도를 걸어야 돼요. 불이 꺼진 상태에서. 평소에는 너무 어두우니까 휴대폰 후레쉬를 켜고 소등을 하는데 그날은 너무 놀래가지고 와 급하게 끄고 나가시느라고 후레쉬 켜는 걸 깜빡을 했대요. 그래서 불을 딱 다 끄고 나니까 순간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눈이 어둠에 적응할 시간을 갖지 못했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잠시 동안.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막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려고 하는데 저 복도 끝쪽에서 누가 탁 걷는 소리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하면서 들리더래요. 복도를 약간 배회하는 듯한 느낌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이 학원에는 진짜 어쩌다가 한번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시간대엔 없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얼어붙은 똘순쌤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낼 생각도 못하고 그냥 멈춰서갖고 발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발소리가 이제 다시 점점 멀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안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체감상 시간이 똘순쌤한테는 거의 한 2, 3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몸이 움직이고 뭔가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똘순쌤이 일단 나가자. 일단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고 후레쉬를 켰대요. 그래서 원장실에서 나가려고 후레쉬를 딱 비췄는데 그 원장실 맞은편에도 강의실이 있는데 그 교실 문 앞에 아까 봤던 그 스트라이프 티를 입은 어린 애기가 등을 돌리고 쪼그려 앉아있더래요. 그냥 땅바닥에.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그냥 어린아이 같더래요. 그냥 살아있는 어린아이. 그래갖고 똘순쌤은 순간적으로 홀린 듯이 그 밤 11시가 가까운 시간에 저 정도로 작은 체구의 아이가 학원에 있을 리가 없는데도 그냥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아까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아기야 너 어디서 왔어? 왜 여기 있어? 하고 물었는데 그 애기는 갑자기 불이 꺼져서 좀 놀랬는지 그냥 쪼그려 앉아갖고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좀 울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똘순쌤이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다 사라지고 저 애기를 내가 당장 안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더래요. 그래서 똘순쌤이 막 달려가서 애기를 안아 올리려고 아이한테 이렇게 손을 딱 뻗었는데 그 영화처럼 머리 안에 문장 하나가 이렇게 날아와서 꽂히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냥 딱 하고 생각이 나면서 머리 안에도 그 글자가 보이는데 예. 이거 사람 맞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이게 분명 어린아이의 모습인데도 그냥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머리에 꽂히면서 애한테 향하던 발걸음을 바로 돌려서 문 밖으로 나가셨대요. 그냥 문도 안 잠그고 일단 뛰어내려가셨다가 잠시 후에 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비 아저씨 두 분이랑 같이 올라오셨는데 학원에 아이는커녕 뭐 아무도 없었고 학원 CCTV에도 복도캠을 저희 선생님이 확인을 하셨는데 그냥 혼자 놀래갖고 뛰어다니시는 모습만 찍혔대요. 그래서 내가 본 게 귀신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일단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셨고 똘순쌤이 다음날이 돼도 그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되더래요. 그 애기의 옷이나 그 작은 뒤통수 뭐 그런 것들이 잠시 느낀 거지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너무 생동감이 넘쳤어가지고 그게 피곤해서 헛걸을 봤다는 생각도 안 들더래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똘순쌤의 그 마감일이 있은 이후로 그 후 이틀은 제가 마감이었대요. 그래서 며칠은 무사히 지나갔고 똘순쌤은 그날 이후로 마감이 너무 무서운데
저는 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다음날과 그 다음날에도 마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잠깐 일어난 해프닝이었나? 그냥 내가 너무 피곤해갖고 그냥 진짜 잘못 본 건가 하는 생각을 했대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공포감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제가 이틀 마감을 하고 다시 똘순쌤이 마감을 하는 날이 왔는데 그날은 애들 모의고사였었어가지고 뭐 등급 나온 거 학원컴에다가 기입하고 뭐 이런 업무를 급하게 했었어야 돼서 퇴근을 못하고 잠깐 앉아있었대요, 교실에. 근데 학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문이 다 막혀있는 학원도 있지만은 대부분 학원들이 문에 길게 창이 하나 나 있어요. 저희 학원도 문에 폭이 한 10cm, 높이는 110cm 정도 될 것 같은 긴 창이 문에 나 있었는데 그 창에서 시선이 느껴지더래요. 근데 가끔 애들이 거기 붙어서 장난치거나 아니면 쌤 뭐 하시나 쳐다보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 그 마지막 수업했던 고등부 애들이 간지 1, 2분도 안 지났으니까 애들이 뭐 두고 갔나 싶어가지고 창 쪽을 딱 돌아봤는데 그 3일 전에 봤던 스트라이프 티를 입은 애기가 창가에 바싹 붙어서 똘순쌤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똘순쌤이 그 얼굴이 갑자기 너무 낯이 있더래요. 얼굴은 처음 봤었었는데 그날 순간적으로 그 무서운 와중에도 자기도 모르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반년 전에 세상을 떠난 유치부 땡땡이더래요. 그래서 놀란 똘순쌤이 자기도 모르게 확 비명을 지르면서 땡땡이 이름을 불렀대요. 그 땡땡이로 추정되는 그 영가가 가만히 서서 선생님을 많이 쳐다보다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데 그냥 너무 살아있는 땡땡이 같더래요. 근데 땡땡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건 선생님이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장례식장도 다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 어린아이답지 않은 진짜 아무 표정도 없는 얼굴로 똘순쌤을 잠깐 한 10초가량 쳐다보다가 사라지더래요. 똘순쌤은 그때 도저히 강의실 밖으로 나갈 자신이 없어져서 집에 있으신 남편분을 불러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마감도 하시고 문을 잠그고 나가셨대요. 그 후에 한 주 동안 남편분이 같이 마감을 해주셨는데 남편분은 계속 네 뭐가 무섭다고 이러는 거냐 뭐 이러면서 마감을 하시는데 계속 똘순쌤 눈에는 그 아이가 흐릿하게든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형식으로라도 계속 보이더래요. 똘순쌤 눈에는. 근데 뭐 그럴 때마다 자꾸 그 자기를 빤히 쳐다보던 그 눈동자가 생각이 나는데 그 눈동자에 진짜 아무 감정이 없더래요. 그걸 생각하니까 사람이 진짜 미쳐 나앉을 것 같아갖고 그게 꼭 낮엔 아무한테도 안 보인대요. 자기가 꼭 마감을 하는 한밤중에만 그게 보이니까 이 마감을 쳐야 되는 고등부를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학원 측에다 수업 변경을 요청을 드렸는데 원장 선생님이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원장 선생님한테 똘순쌤이 좀 미친 소리 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들어달라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원장 선생님께 다 말씀을 드렸대요. 원장 선생님도 일단 알겠다 하시고 한동안 마감은 원장 선생님이 밤 11시에 나와서 하실 테니까 그냥 애들 시험기간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좀 일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똘순쌤 얘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 원장 선생님이 그맘때쯤에 저한테 쌤은 마감하는데 뭐 불편한 거 없냐고 물어보셨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원장 선생님 물어보셨던 거구나 하면서 얘기를 제가 마저 듣는데 똘순쌤이 퇴사하기 하루 전날이니까 저희가 술자리를 가진 날을 기준으로 전날에 그 전날 저녁에 똘순쌤을 부르시더래요. 원장 선생님이 쌤 혹시 봤다던 그 얘기 땡땡이 확실해요? 하고 물어보시더래요. 똘순쌤이 진짜 맞다고 제가 똑똑히 봤다고 땡땡이 맞다고 하니까 제가 전에 일하던 원장 선생님이 좀 할머니 선생님이셨었는데 막 갑자기 욕을 하면서 이 미친 아줌마가 학원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냈나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래요 갑자기. 그러고 똘순쌤한테는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고 똘순쌤이 원장실을 나가셨는데 원장실 통창으로 이렇게 원장 선생님을 보니까 원장 선생님이 엄청 화가 난 얼굴로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있더래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똘순쌤도 저도 원장님이 그렇게 화가 많으신 분이 아니신데? 하면서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똘순쌤이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연어쌤은 괜찮았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근데 그래도 쌤도 한동안은 조심했으면 좋겠다.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알고 당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근데 진짜 미안한데 혹시나 나중에 이게 뭐 때문에 그랬던 건지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알게 되면 내가 퇴사는 했지만 문자 한 통만 줄 수 있겠냐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본 게 땡땡이 얼굴이니까 좀 신경이 많이 쓰이셨나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뭐 알겠습니다. 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했는데 뭐 저 혼자 마감할 때 그 후에 조금 더 무서워진 것 빼고는 별 일이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보이는 게 없었고 그 일에 대해서는 또 굳이 원장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여쭤보긴 좀 그랬었어가지고 시간이 좀 몇 달이 더 흘렀는데 그때 제가 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일이 좀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도 좀 받다 보니까 학원은 너무 좋았었는데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어서 학원을 그만두게 됐는데
조율이 다 끝나서 제가 아예 퇴사를 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그 학원 선생님 두 분하고 좀 조촐하게 원장 선생님 카드로 퇴사 파티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저는 입시부 강사였었기 때문에 유치부 선생님이나 초등부 선생님하고는 그닥 얘기를 할 건덕지도 없고 업무 시간도 안 맞고 또 저는 저만 제 강의실이 제 사무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뭐 퇴근하실 때 제가 출근하면서 그냥 인사드리고 그런 예.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이였는데도 저희가 셋이가 또래였었어가지고 그냥 좀 어색해도 맥주집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또 사람이 취기가 도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예전에 있었던 똘순쌤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똘순쌤이 학원에서 겪으신 일을 두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유치부 선생님을 제가 그냥 갑순쌤이라고 부를게요. 유치부 선생님이 갑순쌤이 슬쩍 눈치를 보시더니 아 이거 원장쌤이 말하지 말랬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연어쌤 그만두니까 그냥 제가 풀게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똘순쌤이 그만두고 다음날에 원장 선생님이 갑순쌤을 부르셨대요. 그리고 내일 유치부 수업은 다 캔슬했으니까 출근 안 하셔도 괜찮다고 했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갑순쌤이 왜 내일 다 캔슬하셨어요? 여쭤보니까 그냥 뭐 유지보수?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막 뭐라 불러대셨대요 자기. 예. 그래서 자기가 수업 시간 안 빠지는 애들을 모아서 시청각실에서 영화나 한 편 틀어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일 하루는 쉬어라. 내일 수업 없다. 이러셔서 그때가 금요일이었어가지고 갑순쌤은 그냥 신이 났대요. 그러면 내일 주말 껴서 여행이나 가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구로 갔는데 막상 이제 놀러 가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딱 정해놓은 옷 스타일에 어울리는 신발을 어제 신고 출근을 했었다가 그냥 학원용 슬리퍼를 신고 그대로 퇴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 학원이 집에서 그닥 안 멀었어가지고 그럼 잠깐 학원 가서 신발만 가지고 바로 출발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후 12시쯤에 학원 문이 열려있을 시간에 학원으로 갔대요. 근데 그때 학원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바로 원장실이 보이는 데를 봤는데 그 원장실 안에 A군 어머니가 계셨대요. 학원에는 학생이 워낙 많으니까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분들도 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되게 다양한 직업분들이 있으신데 네. A 어머니는 그 동네에서도 저도 지나가면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좀 커다란 무당집의 제자 무당이셨어요. 좀 한참을 신을 받기 싫으셔가지고 신병으로 고생을 오래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신병이 A한테 내려가려고 해가지고 최근에 신을 받으셔서 좀 공부 중이시다라는 얘기를 저도 원장쌤한테 들었었는데 네. 아무튼 그 A 어머니가 원장 선생님하고 원장실에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신발만 교실에서 살짝 챙겨서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 그 두 분이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원장실로 들어갔는데 A 어머니가 갑순쌤을 이렇게 싹 쳐다보시더니 네. 애들이 참 좋아하게 생기셨네요 하면서 막 웃으시더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A 어머니가 유치부 선생님이시죠? 그 유치부 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질문을 몇 가지를 하시더래요. 갑자기 땡땡이 기억나세요? 아니면 반 친구들이 땡땡이 이야기는 안 하나요?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땡땡이랑 좀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를 하시더래요. 그러고는 A 어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선생님도 좀 도와주시겠냐고 하면서 그 유치부 교실로 원장 선생님하고 자기를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고 이제 유치부 교실 문을 열고 그 A 어머니가 막 교실 여기저기를 살펴보시는 걸 보고 갑순쌤이 이 건물 유지보수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게 있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그때 직감적으로 들더래요. 그러면서 A 어머니가 뭘 찾는 걸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원장 선생님하고 갑순쌤한테 뭐 봉투 같은 거나 아니면 뭔가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긴 함 같은 걸 찾으면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갑순쌤이랑 A 어머니랑 원장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서 쥐 잡듯이 교실안을 뒤졌는데 봉투 같은 거나 아니면 함 같은 거 뭔가 특이한 물건 같은 것들은 없더래요. 한참을 뒤졌는데도 없으니까 거의 다 포기한 상태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A 어머니가 게시판 쪽을 딱 쳐다보시더니 그 철 게시판을 이렇게 살며시 들어서 안을 살피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뒤쪽에서 뭔가 검정색 봉투 같은 걸 꺼내시더래. 그러고는 그걸 자켓 주머니에 급하게 넣으시면서 이건 제가 알아서 지금 빨리 가져가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이제 괜찮으실 거라고 그러면서 A 어머니가 무슨 폭탄 쥔 사람처럼 막 짐을 챙겨가지고 뛰어서 학원 밖으로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갑순쌤이 A 어머니가 그렇게 도망치듯이 나가시는 걸 확인한 다음에 너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원장 선생님한테 여쭤봤대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원장 선생님이 또 갑순쌤도 땡땡이의 선생님이기도 했고 하니까 이야기를 풀어주셨대요. 먼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똘순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똘순쌤 일이 한 달하고 조금 전에 연어쌤도 그날은 같이 경험을 했었었는데 유치부 교실 물건들이 다 뒤집어져 있었던 그날을 기억하느냐고. 근데 그날 최초 발견자가 갑순쌤이었고 또 그걸 다 치운 게 갑순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하죠 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날 땡땡이 어머니가 왔다 가셨었대요. 근데 사고 당시 현장에서 제일 어리고 몸이 약했었던 땡땡이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상처는 좀 크긴 하셨었는데 살아남으셨대요. 근데 그 후에는 뭐 자식 잃은 부모 고통은 창자가 찢기는 고통보다도 아프다 하던 것처럼 뭔가 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셨던 것 같대요. 그 후에 몇 달 동안은 병원에서 상처 치료도 받으시고 땡땡이 일도 좀 정리하시고 하면서 또 아버님하고는 멀어지게 되셔가지고 이혼도 하시고 좀 많은 일들이 있으셨던 분이신데, 그러고 나서 반년 전에 땡땡이가 다닐 때 못 드렸던 학원비를 마저 드리겠다고 이사하기 전에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학원을 찾아오셨었대요. 네. 근데 땡땡이가 저희 학원을 거의 1년 반을 다니기도 했고, 또 땡땡이의 누나가 저희 학원에서 거의 4년을 다녔었어가지고 원장 선생님이 정이 많이 들으셔서 그 돈 안 주셔도 된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는데도 한사코 돈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뭐 아직 수업하기 전이면은 마지막으로 땡땡이 공부하던 교실 한 번만 보고 가도 되겠냐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셔서, 또 원장 선생님도 부모시니까 그 네.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가지고 그러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그 유치부 교실에 들어가시더니 한 5분도 안 돼갖고 교실에서 나오셔서 보니까 또 그 사이에 우셨는지 막 눈가가 시뻘겋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그냥 그걸 모른 척하고 배웅을 하시고,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봉투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안에 네. 현금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원비가 20만 원이면 거의 한 5, 60만 원 돈이 봉투 안에 있더래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막 쫓아 나가봤는데 어머니 이미 없으시고 또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학원비 원래 입금받던 계좌로 차액 송금해드렸는데도 그 돈을 다시 또 학원으로 입금을 하셔서, 아니야 원장 선생님이 어쩔 수 없지 뭐 뜻이 있으신가 보다, 나중에 이거는 우리 학원 애들 그냥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돈을 받으셨대요. 네. 근데 그 일이 있고 그 다음날 교실이 엉망이 됐고, 그 후부터 좀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은 유치부 애들이 자꾸 두통을 호소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원장 선생님이 좀 평소에 무속신앙이나 점 같은 거에 좀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셔가지고 갑자기 좀 찝찝한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에이 아니겠지 싶더래요. 그분하고 내가 쌓은 정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무시를 했는데 똘순쌤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찝찝한 마음에 불이 붙더래요. 그래서 그 찝찝한 마음이 생긴 날에 당장 동네 당집으로 가셨대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큰 당집에 갔는데 무당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좀 점사 같은 걸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애기 엄마가 애기 떨구고 도망갔네 이러시더래요. 애기 엄마가 자기가 애를 못 잊어가지고 애를 안 놔주고 붙잡고 있어 놓고는 또 지 힘들고 지 살고 싶어가지고 애를 떨구고 도망갔잖아 라고 하면서 역정을 막 내시더래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무당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애기 엄마가 애를 안 놔줘서 애도 엄마가 걱정되고 또 죽은 후에 세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떠나고 엄마 옆에 있었는데, 엄마는 자꾸 애기가 꿈에 나오고 또 옆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게 또 견디기가 힘들어서 어디 무당을 찾아갔겠지. 근데 그 무당이 알려준 방법은 아마도 아이가 익숙해하는 공간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담은 봉투를 두고 오면 아이가 너 옆에서 떨어져 나가서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방법을 알려줬을 거라고. 근데 그게 다 지 새끼 거기다가 묻는 방법인 줄도 모르고 알아보지도 않고 지 힘들다고 가지 마라고 붙잡을 땐 언제고, 엄마한테서 떨어져서 좋은 데 가라고 그걸 좋다고 따라하는 애미나 자식 잃은 엄마한테 그딴 것도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그 가라무당 새끼가 다 똑같은 놈들이다 하면서 욕을 막 하시더래요. 그런 식으로 어린아이 영가가 어디 가지도 못한 채 계속 묶여서 다른 친구들 공부하고 놀고 웃는 걸 보고 있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배알이 꼴리겠냐고. 지금이야 어리고 순수해서 가만히 있지만 묶여서 1년 2년 삭혀지면 악령이 될 수도 있으니까 풀어줘야 된다고. 왜 애꿎은 애를 거기다 묶어두냐고. 이거 주말까지도 못 기다리겠고 이거 당장 데려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갑순쌤이 휴가를 받았었던 금요일, 그러니까 그 모레에 A 어머니를 보낼 테니까 그 어머니가 술을 쓴 물건을 같이 찾아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갑순쌤은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셨고, 다행히 그 물건을 찾아서 잘 태웠는지 종종 갑순쌤하고는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학원에서 다시 뭐 애들이 두통을 호소한다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오신 마감 선생님이 뭘 좀 이상한 걸 보신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었었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 친한 친구가 저한테 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연아야 너는 보는 애잖아. 근데 너 눈에는 왜 안 보였어? 그렇게 묶여 있었으면은 너도 한 번은 봤지 않아?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를 포함해서 다른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 학생들 아무도 그 아이를 보지 못했었거든요. 가끔 그렇게 좀 보여주고 싶은 사람 앞에만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요, 영가들이. 완전히 트이신 분들은 숨어 있어도 보이시겠지만은 일단 저는 그 정도가 아니기도 했고, 땡땡이가 제가 좀 목소리도 낮고 약간 무섭게 생겨가지고 저는 되게 예뻐라 하는데 땡땡이가 저를 좀 무서워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똘순쌤이 딱 그 땡땡이 어머니 나이 또래에다가 땡땡이 나이대의 아기를 갖고 계신 어머니시거든요. 머리 스타일도 좀 비슷했고. 그래서 똘순쌤을 땡땡이가 좀 되게 잘 따랐었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똘순쌤 앞에만 모습을 드러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일이었죠.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좀 뭔가 아유 좀 안타깝네요. 아유 좀 슬픈 사연이네. 아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더만.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애 버리고 그렇게 도망을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슬픈 건 슬픈 거지만 또 요런 안타까운 좀 씁쓸한 마무리도 있었네요. 그래도. 네. 아, 근데 연호님이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의 감정이 담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무서울 때는 진짜 극 무서운 이야기도 있고, 기묘할 땐 기묘하고, 또 슬프면서 또 이거는 뭐 슬픈 마무리가 아니었던 그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잘 전달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 해주실 것들이 정말 또 많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겠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잘 전달해주시고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며들었대요. 네, 알겠습니다. 연며들다. 예,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연호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무섭기도 한 그런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섞여 있는 귀신 이야기였는데, 연호님은 겪으신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쭉쭉 업로드가 될 건데, 여러분들 연호님 업로드 될 때마다 꼭 한 번씩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연원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귀신을 보시는 분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들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수가 있는 건데, 오늘은 어떤 경우에 또 섬뜩한 이야기일지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연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연원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제가 네. 대학생 때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야, 기숙사 이거 안 되겠는데? 예. 이게 기숙사가 진짜 사람이 또 많이 살고 하는 데다 보니까 많은 일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가끔 것들이- 가다가 산속에 지어진 기숙사들이 있잖아요. 저희 학교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네. 분들이 보면 안 될 것들을 목격을 하시곤 하는데, 그래요. 그쵸.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연어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20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이 기숙사에서 스토리가 있게 본 것들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자잘자잘하게 이것저것 좀 많이 봤었어서 저는 20살 때만 딱 그 기숙사에 살고 기숙사를 나왔고 그때 있었던 일인데, 그맘때 제가 친했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를 오늘은 제가 똘순이라고 부를 건데, 똘순이는 외모도 화려하고 또 성격도 되게 시원시원한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뭔가 좀 저랑 잘 맞을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저랑은 좀 유머 코드라든가 취향이 좀 안 맞아서 약간은 삐그덕거리는 그런 사이인 친구였는데, 완전 T였어요, 똘순이는. 그리고 저는 좀 ENFJ, 완전 F여가지고 제가 상처를 좀 많이 받았긴 했었었는데, 저도 팀인데 어떡하지? 예. 괜찮습니다. 똘순이는 저랑 대신에 동갑이고 또 같은 기숙사에 살고 또 같은 학과 친구여가지고 안 맞는 게 좀 느껴지더라도 또 애는 또 착해서 좀 잘 어울려서 놀곤 하는 그런 친구였었어요. 근데 똘순이가 그날은 저랑 같이 기숙사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기숙사에서 3인실을 쓰고 있었고 똘순이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2인실을 쓰고 있었었는데, 똘순이가 하는 말이, 야, 연아야, 너 혹시 오늘 저녁에 뭐 별일 없으면 내 방 와서 안 잘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같이 밤을 지새울 정도로 친했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니까 똘순이가 바로 이어붙이는 말이, 그 자기 방에 룸메가 오늘부터 한 4일인가 정도 본가에 간대요. 근데 자기가 혼자서, 그러면 2인 1실이니까 혼자 방을 써야 되는데 자기 혼자 자기에는 좀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같이 자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을 하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냥 놀렸죠. 야, 20살이나 먹고 혼자 잠도 못 자나 니는, 하면서 제가 놀리니까 똘순이가 하는 말이, 그런 게 아니다. 진짜 무서워서 그런다. 진지하게 하는 말이다.
내 방에 내가 이때까지 말은 안 했는데 귀신이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가서 자기가 싫었어요. 별로 같이 잠을 잘 정도로 친하지는 않고 그런데 또 귀신 나오는 방에 제가 굳이 의리를 지키면서까지 같이 자줄 정도의 친구 사이는 아니었었어갖고 제가 그냥 나 무서워서 싫다 나 그런 거 안 좋아한다 하고 이제 거절을 하니까 그 주에 주말에 집에 안 가고 기숙사에 남아있는 친구 중에 부탁할 만한 사람이 진짜 저밖에 없었나 봐요.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거리가 좀 많이 멀었어갖고 저는 한 달 아니면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만 집에 갔었거든요. 그래갖고 똘순이가 제가 고민도 안 하고 나 그런 거 무섭다 싫다 거절을 하니까 똘순이가 좀 서운했나 봐요. 좀 서운한 티를 내면서 저한테 거절을 못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연아야 네가 오늘 내 방에 와서 같이 자주면 내가 그 땡땡 교수님 수업 필기한 것도 다 보여주고 너 내가 1대1 과외도 해줄게. 네 그 전공 어려워한다 이가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똘순이가 꽈탑이에요. 이런 제안을 꽈탑이 하면은 거절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또 저희 과는 특성상 전공이 특정 학점을 넘겨야지만 졸업이 되는 학과였었어가지고 그 수업이 저한테 진짜 중요한 전공이었어서 제가 막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승낙을 했어요. 알았다 하고 어떤 식으로 근데 방이 무서운 건지 네가 뭘 본 건지 나한테 얘기는 해줄 수 있겠냐 하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되니까. 근데 똘순이가 해주는 말이 똘순이가 쓰고 있는 방도 제가 쓰고 있는 3인실처럼 2층 침대가 하나 그리고 1인용 침대가 하나인 방이래요. 예. 근데 이게 원래 그 3인실을 쓰던 걸 2인실로 바꾼 건데 2인실로 방을 바꿨어도 침대는 여전히 2층 침대 하나 1층 침대 하나 그대로 들어있대요 방에. 그래서 룸메랑 합의하에 둘 다 1층에서 자고 그 남는 2층 침대에는 옷장이 다 안 들어가는 겨울 옷이나 아니면 뭐 가방 아니면 기타 등등 잡다한 것들을 그냥 던져놓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똘순이는 남한테 자기 자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안 좋아해서 자기가 조금 낡았지만 2층 침대를 쓰기로 하고 그 난간에 얇은 담요 같은 걸 이렇게 둘러쳐갖고 자기가 2층 침대를 쓰고 똘순이 룸메가 그 1인용 침대를 사용을 하고 있대요. 예. 그렇게 그냥 기숙사 입사를 하고 몇 주를 이렇게 살았는데 한참 똘순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날은 그 낡은 2층 침대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흔들거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흔들거리지 하면서 똘순이가 그 흔들거리는 침대와 낡은 나무 침대였었어갖고 그게 삐거덕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는데 똘순이가 짜증을 내면서 담요를 확 걷어갖고 침대 위쪽을 이렇게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얼굴은 안 보이는데 한밤중에 룸메가 그 2층 침대에 걸터 앉아 있더래요. 그리고 그 사다리 쪽으로 다리를 빼고 몸을 막 앞뒤로 흔들흔들거리고 있더래요. 근데 똘순이가 입이 좀 걸걸한 친구라 갖고 곧바로 미친나? 빨리 안 내려오나? 이번엔 뭐 하는 건데? 하면서 이렇게 막 똘순이가 짜증을 내니까 룸메가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몸을 앞뒤로 흔들흔들 거리더래요. 똘순이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앉은 채로 그 삐져나와 있는 룸메 발목을 콱 하고 움켜 잡아갖고 내려와라. 좀 자라. 이 밤중에 뭘 하는 거냐. 니 술 먹고 들어왔나 하면서 막 짜증을 냈는데도 룸메가 대답 한마디도 안 하고 꿋꿋하게 계속 몸을 다리까지 앞뒤로 흔들어가면서 침대랑 같이 몸을 막 흔들흔들 거리더래요. 계속 이 침대는 흔들거리고 말을 걸어도 룸메는 대답이 없으니까 똘순이 그때 갑자기 겁이 좀 나더래요. 그 사람이 이게 촉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룸메가 맞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그 룸메 발목을 잡고 있던 손을 탁 떼고 담요를 딱 걷어갖고 나가니까 옆에 침대에서 룸메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자기를 쳐다보면서 야 니 뭐 하는데? 이러더래요. 그 똘순이가 뭐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룸메가 이 밤중에 니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혼자 난리를 지기냐고 막 하면서 짜증을 내고 있고 똘순이가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어갖고 침대 위를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일단 당황한 똘순이가 일단 룸메한테는 진짜 미안하다. 내가 밤에 자다가 뭐 꿈을 이상한 걸 꿔가지고 그런 것 같다. 미안하다 하고 얘기를 하고 일단은 똘순이는 살면서 그때까지는 귀신을 본 적이 없었어갖고 사태 파악이 안 돼서 일단 진정하고 자리에 다시 누웠대요. 그러고 자기가 감감히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꿈은 아닌 것 같더래요. 자기가 정신이 너무 멀쩡했고 그래서 막 생각을 하는데 또 내가 그게 왜 단번에 룸메라고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몸을 흔들고 있던 그 사람의 얼굴도 보지 못했고 옷도 룸메가 좀 보이시한 스타일이었었어가지고 원피스 같은 걸 안 입는데 그 사람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대요. 내가 왜 이걸 룸메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좀 복잡한 생각들을 하다가도 똘순이가 좀 성격이 완전히 T에다가 이성적이라 가지고 그냥 뭐 귀신 받는가 보다. 그냥 그날은 그러고 그냥 다시 잠이 들었대요. 그 침대에서.
사람이 살면서 뭐 한 번은 볼 수 있지. 내가 공부한다고 좀 예민했는갑다 하면서 잠을 청했고 그 다음날 밤에 잘 때는 아무 일이 없었대요. 그냥 하루 지나가는 해프닝이었는갑다 생각을 하고 무서웠네 하고 그냥 똘순이는 웃어 넘겼는데 그리고 며칠 후에 똘순이가 자다가 누가 자기를 되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감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자다가 이 시선이 느껴지니까 눈을 이렇게 딱 떠서 보니까 똘순이가 침대 앞에 담요를 둘러놨다 했잖아요. 근데 누가 그 담요를 살짝 걷어갖고 방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로 똘순이 쳐다보고 있더래요. 방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얼굴은 자세히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누군가가 그 담요를 걷어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놀란 똘순이가 그걸 보자마자 비명을 빡 지르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 담요를 툭 내려놓고는 갑자기 2층 사다리를 잡고 2층으로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2층 사다리를 삐걱삐걱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2층은 아까 물건만 두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따로 매트리스 커버나 뭐 이불 같은 거를 깔아두진 않았었대요. 그래서 대부분 기숙사 매트리스들이 혹시나 오염물에 노출될까봐 두꺼운 비닐 같은 걸로 싸놓거든요. 그 두꺼운 비닐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2층 침대에 누가 풀썩하고 눕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고는 사람이 진짜 위에서 누워서 뒤척거리는 것처럼 이쪽에 올려놓은 물건들 움직이는 소리라던가 아니면은 두꺼운 비닐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와씨 저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든 이제 똘순이가 누가 방에 들어왔나? 왜냐면 누가 봐도 그 룸메는 아닌 것 같더래요. 룸메는 예? 그런 행동을 할 애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번에 봤던 그건가? 그럼 저게 귀신인가? 아니면 뭐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막 좀 떨다가 도저히 그 밑에선 잠을 못 자겠더래요. 저번처럼. 그래가지고 잠깐 눈치를 보다가 소리가 안 나는 틈을 타서 눈을 감고 담요를 걷어가지고 침대 밖으로 나갔대요. 침대 밖으로 나가서 눈을 그대로 감은 채로 몸이 기억하는 감각을 따라서 기숙사 방문을 열고 나갔고 그날은 그냥 기숙사 1층으로 뛰어 내려가갖고 소파에서 그냥 밤을 지새웠대요. 도저히 기숙사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2번 정도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기숙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기숙사 방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기숙사 측에서는 학생이 너무 피곤해서 헛걸 본 게 아닐까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뭐 또 중도 퇴실을 하면은 이제 기숙사비에서 그 20%인가 30%인가 밖에 돌려줄 수가 없다고도 했고 똘순이는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방을 바꿔줄 수 있냐 하니까 또 그때가 학기 거의 초였었기 때문에 빈 방이 없었대요. 예. 그래서 그런 사유로는 방을 바꿔줄 수가 없다라고 이제 기숙사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니까 똘순이는 그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겠냐 일단 사람이 누워서 살 곳은 필요하니까 하면서 그냥 참고 살았대요 그 방에서. 예. 다행히 그때 이후로는 별다른 일은 없었었는데 이제 저한테 같이 자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한 날이 똘순이가 그 일이 있고 처음으로 룸메 없이 혼자 방에서 자야 했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다른 과는 시험이 다 끝나가지고 거의 다 집에 가서 기숙사가 좀 비어있는 주간이었고 저희 과는 시험이 좀 많이 밀려 있었어갖고 보통 시험인 공대를 제외하면은 거의 유일하게 아직 시험 기간인 과였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기숙사를 쓰는 여자 동기들은 또 다 거의 집에 갔고 저랑 똘순이만 그 기숙사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과탑 똘순이가 계속해서 개인 과외를 해주겠다라는 유혹을 하니까 제가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똘순이를 제 방에 데리고 가서 잘까 고민도 잠깐 했는데 그때 제가 쓰던 방이 룸메가 전 2명이 더 있었었는데 한 명은 국시가 얼마 안 남은 간호학과 4학년 언니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체대생 3학년 언니였었어요. 차마 그 3, 4학년 언니들한테 1학년 나부랭이가 나 친구랑 여기서 한 4일만 자도 돼요? 하고 물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결국 저는 그 똘순이의 유혹에 넘어가갖고 똘순이 방으로 굳은 결심과 함께 이제 공부할 전공책, 할머니가 주신 십자가, 덮고 잘 이불 같은 것들을 챙겨가지고 똘순이 방으로 갔어요. 예. 근데 이제 똘순이한테 또 이야기를 들은 게 있으니까 사전에 똘순이 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2층 침대로 저도 모르게 시선이 딱 가는 거예요. 근데 똘순이한테 들은 얘기에서는 되게 찝찝한 기분이었었는데 그 침대 위에는 딱히 별다른 특이점은 없더라고요. 그냥 이상하게 느껴진다던가 아니면 뭐가 보인다던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좀 방이 약간 찝찝하다? 그런 느낌만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2층이 거의 사람이 발 디딜 곳 없이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짐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놨어? 하니까 똘순이가 그 일이 있고 너무 찝찝해서 물건으로 그냥 다 채워버렸대요 그 위를. 그래서 그때 제가 봤던 게 똘순이 룸메가 저희 학교 기타 동아리였었어갖고 통기타 가방 같은 것도 2층 침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귀신이 다시 온다 해도 이거 누울 데가 없겠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똘순이 방 책상에 앉았어요.
이게 귀신보다 무서운 게 똘순쌤의 전공 강의였거든요. 하나 틀릴 때마다 혼을 엄청 내면서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전공 강의를 한참을 듣고 공부를 새벽까지 하고 저는 밤샘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똘순이한테 나 이제 먼저 자야겠다 하고 똘순이 침대로 들어가서 제가 먼저 누웠어요. 룸메 침대는 아무래도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똘순이는 오늘 나 밤샘 공부할 거니까 니 귀신 걱정하지 말고 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장난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눈을 감았어요. 근데 또 간만에 좀 머리를 써서 그런가 되게 푹 잤어요. 그냥 진짜 꿀잠을 자고 있었었는데 어디서 제가 처음엔 좀 잘못 들은 건 줄 알았는데 어디서 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되게 경쾌하게 띵 소리가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눈을 번쩍 떴어요. 방 불은 그냥 아까 제가 자기 전 상태 그대로 되게 환하게 켜져 있는데 방 안에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똘순아 하고 부르니까 똘순이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인기척도 안 느껴지고 하니까 아씨 얘는 나를 이렇게 혼자 두고 어딜 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담요를 딱 걷어갖고 똘순이가 있어야 돼 책상 쪽을 보려고 했는데 어디서 갑자기 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인지가 안 돼서 몰랐었는데 한 3번째 들으니까 알겠는 게 그 기타 현 뜯는 소리 있잖아요. 기타 현을 이렇게 시원하게 뜯으면 나는 그 경쾌한 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아까 그 짧은 순간에 봤었던 그 2층 침대에 있던 통기타 케이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일단은 근데 제가 똘순이가 있는지 확인은 해야 되니까 담요를 걷어서 똘순이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책도 다 펼쳐져 있고 스탠드도 켜져 있고 뭐 그런 걸 보니까 잠깐 어디 나간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똘순이가 금방 오겠지 싶어가지고 이럴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싶어갖고 이불을 다시 덮고 담요를 내리고 그냥 숨죽이고 누워있는데 또 정확하게 2층 침대 위에서 띵 하는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타 소리 맞다. 이거 이 방에서 나는 소리도 맞다. 근데 똘순이가 이런 장난을 칠 애는 아니에요. 좀 진지한 애라 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학점과 출세에 눈이 멀어서 내가 내 발로 귀신 나오는 방에 들어왔구나 하면서 거의 그냥 울먹거리면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이게 체감상 시간이기 때문에 몇 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 2층 침대가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그 뭔가가 사다리를 터벅터벅 타고 이렇게 침대에서 딱 내려오더만 그 방바닥이 장판이었거든요. 그 장판을 맨발로 걷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차박차박 걷는데 이게 그 침대하고 침대 사이 거리가 되게 좁았었는데 그 사이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 똘순이가 달아놓은 담요가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살짝 눈을 떠서 봤는데 걷는 소리는 들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재빠르게 다시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걸어다니던 게 딱 어딘가에 멈춰서는 거예요. 제 얼굴 앞에 딱 멈춰서는 소리가 들리고 또 한참을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있다가 그 사람이 눈을 감고 있어도 이 방 형태가 익숙하니까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림이. 근데 제가 눈을 감고 있어서 보이지 않아도 딱 느껴졌던 게 뭐였냐면은 그 얼굴 쪽에 있는 담요를 걷은 것 같았었어요. 그 담요가 딱 걷어지면은 그 안에 갇혀있던 뜨거운 공기랑 방 밖에 있던 그 차가운 공기가 맞닿으면서 공기가 쑥 들어오잖아요. 그 찬 공기가 쑥 들어오면서 누가 저를 분명히 내려다보고 있다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조용했어요, 그냥 방 안은. 한참을 그거가 담요를 걷고 저를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냥 온 신경을 그냥 눈꺼풀에 힘을 주고 딱 계속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건 보면 안 된다. 이건 진짜 보면 안 된다. 눈을 감고 있는데 사람이 또 점점 느끼기 싫어도 이게 눈을 감고 있으니까 다른 오감이 예민해지면서 다른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게 점점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 근데 이게 그냥 몸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얼굴이 저한테 바싹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 숨결이 귀신한테도 느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숨 쉬는 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딱 눈을 뜨면 바로 제 앞에 그 얼굴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숨 쉬는 것도 그냥 까먹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삐빅 하면서 철커덕 하면서 되게 익숙한 기숙사 방 카드키 찍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렸고 한 2, 3초인가? 정적이 흐르더니 똘순이가 악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똘순이가 갑자기 비명을 깍 지르니까 제가 너무 놀라고 눈이 팍 떴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제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덮어놨었던 커튼이 방금 누가 잡고 있다가 놓은 것처럼 펄럭하면서 닫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너무 놀라서 가만히 있다가 똘순이가 계속 버들버들 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혼잣말로. 그래서 제가 담요를 걷어갖고 문 쪽을 보니까 똘순이가 현관바닥에 주저앉아갖고 몸을 웅크리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똘순이한테 저도 울면서 가가지고 똘순아 내다 똘순아 눈 좀 떠봐봐 하니까 똘순이가 울면서 이제 저를 보더니 연우야 나가자 빨리 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똘순이 손을 잡고 다시 기숙사 1층으로 갔어요. 똘순이가 그때 잠깐 담배를 피러 갔었대요. 그래갖고 똘순이가 저를 이렇게 흡연실로 데려가더니 담배를 이렇게 물면서 저한테 한참을 아무 말 안 하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연우야 니 뭐 이상한 거 안 느껴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뭐 좀 이상한 거 느낀 것 같아 하니까 똘순이가 줄담배를 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잘 공부를 하다가 속이 너무 갑갑해갖고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왔었대요. 잠깐인데 뭐 혼자 둬도 괜찮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기숙사 방문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방문을 열자마자 바로 침대가 보이는 구조라 가지고 침대를 딱 봤더니 어떤 여자가 담요를 걷고 침대 앞에 웅크린 채로 제 얼굴에 바싹 가까이 붙어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걸 본 똘순이가 너무 놀래고 비명을 지르니까 그 여자가 바로 자기 쪽을 휙 돌아보는데 똘순이는 그 찰나의 순간 그 얼굴을 봤대요. 근데 긴 파마머리를 한 여잔데 입도 없고 코도 없더래요. 근데 이게 그 부위가 뜯겨져 나갔다던가 잘려나간 게 아니라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 피부가 덮여있더래요. 근데 그 눈이 딱 마주쳤는데 자기를 보는 눈이 너무 선명하더래요. 기억하라고 하면 그릴 수도 있을 만큼. 근데 그 눈빛이 완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 주인 기다린 강아지 눈빛으로 엄청 반가운 기색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러고는 바로 그 손에 쥐고 있던 담요도 놓고 두 팔을 벌리면서 자기한테 뛰어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놀란 똘순이가 눈을 감고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을 하니까 잠시 후에 제가 와서 똘순이한테 내다 일어나봐라 하면서 이렇게 세웠던 거죠. 똘순이가 막 욕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조용했는데 그때 그거랑 그것도 오늘 본 건가 하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좀 한 달 정도 안 나오다가 나온 거는 제 탓인가 싶기도 한 거예요. 약간 자기 볼 줄 아는 애 오면 귀신들이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그냥 제 피셜이기는 한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걔가 오늘 좀 지가 꽂힌 애도 있고 또 지가 볼 줄 아는 애도 와갖고 좀 신이 난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똘순이한테 솔직하게는 말을 못하니까 똘순아 내가 옆에 있어줄게 하면서 똘순이가 방에 가서 못 자겠다 하더라고요. 새벽이기도 해서 그냥 같이 1층 로비에 앉아서 졸다가 뭐 유튜브 보다가 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근데 똘순이가 어쨌든 그 방에서 잠을 자기는 자야 되고 기숙사 생활을 하기는 해야 돼요. 이제 똘순이 진짜 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럼 며칠만이라도 딴 데서 자자 하면서 잠자리 동냥을 하러 예전 이야기에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숙사에서 만났었던 귀신을 볼 줄 아는 친한 언니를 제가 찾아갔어요. 그 언니는 좀 시니컬해요. 그 언니가 귀신 관련 일에 대해서는 되게 담담한 편이고 약간 그 언니는 진짜 잘 봐요. 저는 그 언니를 따라갈 수가 없고 그 언니는 좀 한 번 만난 친구들도 모두 저한테 야 근데 저 언니 진짜 기갈 장난 아니시다 할 정도로 일반인이 느끼기에도 기가 센 사람이에요. 언니는. 언니가 그때 또 2인실을 쓰고 있었는데 언니 룸메도 집에 갔다 해가지고 제가 언니한테 가서 언니 진짜 미안한데 나랑 내 친구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데 언니 방에서 며칠만 좀 자도 돼? 하니까 언니가 연어야 근데 그런 건 자리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해결을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 방에 한번 같이 가보재요. 언니가 한번 가서 보겠다고. 근데 이 언니가 뭐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런 일이 있으면은 도망을 안 가려고 해요. 자꾸. 좀 맞서 싸우는 편이라 가지고 똘순이가 그때 점심밥을 먹으러 내려갔고 똘순이한테는 제가 나 너 방에 지갑 두고 왔는데 카드키 좀 달라 해갖고 카드키를 받아서 언니랑 저랑 둘이서만 그냥 그 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냥 이 언니 등에 거의 엎이다시피 애가 붙어 있었었는데 언니가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연어야 무서워하면 즐긴다 어깨 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았다 하면서 그냥 서 있는데 언니가 이제 방에 들어가갖고 한참을 두리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혼자서. 물건도 한번 치워봤다가 뭐 침대 밑도 좀 봤다가 책상 밑도 좀 봤다가 혼자서 막 두리번거리더니 5분 정도 그러더니 저한테 연우야 언니랑 이거 짐 좀 빼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가 2층 침대로 올라가요. 먼저 올라가가지고는 저한테 받아라 하면서 짐 하나 둘씩 내리는 거예요. 저는 언니가 그냥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짐을 내리는데 또 받긴 받아야겠어갖고 짐을 막 받아서 방바닥에 내려놨어요. 근데 얘네가 짐을 진짜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기타부터 해가지고 막 안 쓰는 여름 이불이나 책, 백팩 아니면 집에 보내야 되는 택배 같은 것들까지 다 올려놨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가지고 구석으로 치우니까 이제 언니가 2층에서 내려오는데 저한테 이제 괜찮을걸?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언니 믿지? 믿으면 오늘 여서 하룻밤만 더 자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워주기 싫어갖고 대충 신용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언니가 저한테 언니가 이런 걸로 장난치는 거 봤나? 하는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을 나온 다음에 정확한 근거를 들면서 어떻게 해결된 건지 설명을 좀 해줘 하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봤대요. 저희가 말한 것 같은 그 귀신을 바로 봤는데 그게 침대 바로 옆에 옷장이 하나 긴 게 있었거든요. 그 옷장 위에 있는 남는 공간에 몸을 구겨놓고 웅크리고 있더래요. 몸을 웅크리고 그 2층 침대를 빤히 보고 있는데 언니도 처음에는 흘끗 그 얼굴을 봤는데 좀 움찔했대요.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 친구 말대로 입도 없고 코도 없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그거를 방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른 걸 보는 척을 하면서 흘끗흘끗 쳐다보는데 언니한테는 진짜 관심이 1도 없더래. 그냥 그 침대 위에 있는 짐들만 뚫어지게 보고 있더래요, 그게. 근데 언니가 그걸 가만 보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아, 저기가 원래 제 자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올라가갖고 짐을 하나씩 치우니까 그러면서 바로 옆에 있는 그거를 흘끗흘끗 쳐다보는데 그게 점점 신나하는 게 느껴지더래요. 언니가 마지막 짐을 다 내리고 침대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게 침대로 가서 눕더래요. 2층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눕더니 언니가 저랑 내린 짐들을 좀 치우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구석으로 둘이서 치우면서 언니가 다시 뒤를 돌아서 보니까 2층 침대 위에 그게 없더래요. 언니가 하면서 이제 방 구석구석을 다시 또 확인을 했는데 없었고 아마도 그게 원래 그 자리가 지가 눕는 자리인데 지가 찜한 자리인데 짐 같은 것들 막 들어차 있고 막 자리가 엉망이 되고 흐트러지니까 그거 좀 치워달라고 그런 짓을 한 것 같다. 악의는 없는 게 느껴지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똘순이한테는 저희가 막 짐을 다 빼놨으니까 언니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 자는데 몸 위에 막 물건이나 잡동사니 이런 거 많으면 안 된다. 풍수지리적으로 그런 게 안 좋다더라 하면서 대충 말을 이렇게 지어서 넘기더라고요. 똘순이도 자기가 본 것도 있고 또 똘순이가 원래 좀 미신을 잘 믿어요. 그래갖고 2층에 올려뒀던 짐을 막 저희 맘대로 빼갖고 정리해놓은 거에 대해서 별말 안 하더라고요. 하면서 언니가 이제 물건 다 치웠으니까 그런 거 안 나타날 거야 하면서 정 무서우면은 언니도 오늘 같이 자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방에서 다 같이 잤어요, 그냥. 언니랑 셋이 공부도 하고, 뭐 수다도 떨고, 막 그러면서 진짜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잤는데, 일어나서 제가 방을 보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기숙사 방보다도 더 기운이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영감이 아예 없는 게 아니면은, 일반인도 좀 느껴질 정도로 기운이 좀 바뀐 게 느껴졌었어요, 방에. 이 방 기운이 좀 정돈된 느낌을 그래서 아마 똘순이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얼굴이 안심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남은 이틀은 그냥 저랑 똘순이랑 둘이서도 지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느낌이 보냈더니 정말 아무 일도 없었고 그래서 똘순이는 그 이후로도 그 방에서 남은 학기를 다 보냈어요. 그 방에서 아무 일도 없이 잘 보내고 그 같이 방 쓰던 룸메가 가끔씩 기타 둘 데 없다고 2층에 올려놓으면은 똘순이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니 이거 안 내리나 하면서 침대 밑으로 짐을 내렸대요. 그래서 그때의 후유증으로 똘순이는 풍수지리 맹신론자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 후에 별다른 일이 없이 잘 넘어가게 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진짜 연호님의 그 스토리텔링 능력이 날이 가면 갈수록 스타일이 고정화가 되는 게 아니라 발전을 하시네, 이분. 근데 진짜로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 전달되는 게 너무 상상이 잘 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긴장이 살짝 덜해서 그런가. 아까도 어떤 분이 저는 연호님 팬입니다라고 써신 걸 제가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입담이시고 그리고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연호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감사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뭐 있고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처럼 그냥 편안하게 들려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연호님.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연호님은 딕션도 딕션이고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저희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귀에 다 들어오셨을 거예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스토리텔러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금 연호님이 참여하신 영상이 올라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